자, 오늘은 3월 31일 목요일 3월 마지막 시장입니다. 상패 시즌에 러시아 전쟁까지 겹치게 되면서 3월 출발은 무섭게 출발했지만 3월 중순부터 잘 풀리기 시작하더니 지수의 황금선 회복과 함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 시장은 참 급등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현대사료 같은 7연상이라는 주식시장의 역사로 남을 만한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나타나면서 한탕 노리시는 분들이나 급등주 거래대금 쫓아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기회가 충분히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달 3월에 아무런 성과가 없거나 손실로 마무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들이나 시장과 똑같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살아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저도 지난 이 대상승장에서 단타만 치다가 많은 분들이 대형주로 큰 돈을 쓸어 담을 때 소외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소외되는 기분이 좋진 않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할 것만 한다 생각을 해야 이 좋은 습관들이 쌓였을 때 언젠간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외된 분들은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4월 시장에서는 더 잘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잘해야지, 더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 그리고 희망과 끈질기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줄만 안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이미 놓쳐서 날아간 종목은 깔끔하게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놓칠 거 놓치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맞아 떨어질 때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현재 3월 아주 괜찮게 마무리를 했는데 4월 시장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월 전에는 시장이 매우 불안정했으며 지금은 황금선 위에서 유지해주는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이 좀 급하게 올라서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루에 1% 빠지는 걸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황금선 아래에서 1% 이상 날아가면은 꽤나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은 1% 정도가 날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나스닥이 황금선까지 내려온다던가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닌 이상은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시장 나중에 시간 지나서 지수가 다시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은 걱정거리가 없기에 4월 시장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시장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괜찮은 조건의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아주 괜찮은 상태라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말쯤 돼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만 본다면 코스닥 쪽은 전멸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래도 첫 출발하는 대한전선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대한전선은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매매하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가격의 호가창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 아니라 이것도 남선 알미늄 같은 느낌처럼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남선 알미늄도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재료 다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3,400억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 그 다음 날에 눌림목이라든지 굉장히 잘 통할 수가 있는데 대한전선도 남선 알미늄 같은 느낌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대한전선을 제외하면 종목들이 전멸했습니다. 저에게 없다시피 한 일동제약이라든지 현대사로는 당연히 거래대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 신경을 쓰지 않을 생각인데 오늘 첫 출발하는 거 그나마 대한전선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라서 이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지금 일회성으로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3천억 이상의 강한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코스닥에서 3천억이 넘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나마 오토행 같은 경우에 장중에 크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당연히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종목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급등주는 장중에 어떻게 잡냐? 좀 생각이 많다면 또 꼼꼼하다면 장중에 호가창을 보면서 여기서는 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을까? 여기서 진입해봤자 내가 손실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전에 고점을 유지해주면서 거래대금까지 나온 종목이라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상태여서 조금 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넣을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급등이 나오고 넣으려고 한다면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닌 이상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장중에 갑작스런 급등주는 어떻게 잡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내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라든지 뭐 순간 체결량 같은 여러 가지 화면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매우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들여다보고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미 내가 확인하는 순간 양봉이 떠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주가가 20% 가는 한이 있어도 이미 놓쳤다 싶으면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버스를 놓치고 또 다음 버스도 이런 식으로 놓치고 다다음 버스도 놓치고 계속 놓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맞아 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대금이 전부 다 전멸한 상태지만 단순히 차트로만 접근했을 때 TJ 미디어라는 종목이 현재 1,700억 원에 차트가 아주 예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진짜 종목을 분류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저는 차트가 예쁜 종목들 위주로만 분류를 하고 있으며 진짜 확실한 것을 원한다 싶으면 3천억이 넘는 것을 해야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몰린 건 뭐 장중에 언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혹시나 하락한다 하더라도 다른 하락주에 비해서 받쳐주는 힘이 강할 텐데 그렇지 않은 종목을 잡으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토행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어느 정도 있고 자리가 좋아서 뭐 빠진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태로 막 10% 이렇게 빠지진 않지만 거래량이 없으면 차트가 좋아도 10% 아무렇지 않게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분류할 필요는 없이 차라리 3천억 4월에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당장 없다 하더라도 내일 되면은 또 언제 그린다는 듯이 나타나는 게 거래대금 깡패 종목이라서 그냥 기다리시는 게 현재는 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거래대금도 다시 10조 원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 전에 좀 심각하게 6조 원, 5조 원대까지 줄어들었지만 다시 이 추세가 살아나니까 거래대금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대금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으며 종목은 나오지 말라 하더라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매매 포인트는 저는 장 초반에 시공테크란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시공테크란 종목이 초반에 거래대금 1위로 올라섰는데 분위기상으로 오늘 3천억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차트도 그 전에 월봉 고점을 11,200원 이 자리를 돌파해주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타로 잘 빼먹었는데 나중에 다시 재진입을 좀 아까워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시공테크 말고는 거래가 몰리는 종목이 초반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또 20%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재진입을 했는데 그대로 물려가지고 수익금 이상을 토했습니다. 시공테크로 데이고 나서 거래량이 더 증가하는 종목이 없어서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손실을 단타로 봤다 하더라도 보유 중인 리츠가 매일 상한가 수준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기분 괜찮게 오늘 잘 참아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츠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싶어서 저도 몇 개월 전부터 리츠 쪽 위주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리츠들을 보면 전부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적지 않은 폭으로 롯데 리츠도 0.7%, 나머지도 전부 플러스에 신고가를 돌파한다던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신고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돌파하는 그림에 리츠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며 코람코 더원 리츠도 장중에 2%까지 찍었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금융투자 빌딩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재계약 날짜가 지금으로부터 아주 길게 남았더라면, 뭐 최소 7년 정도 남았더라면은 신경 쓰지 않고 장기 투자 쪽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얼마 남지 않고 특별한 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리츠에 제가 한 개는 해외 쪽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KB 자산운용 쪽에서 벨기에와 유럽 삼성전자 건물 기초자산까지 검토를 해서 기초자산 2개로 1조 원 가까이 규모로 내놓는다던데, 저는 거기에 장기 투자로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빠르면 6월쯤에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던데, 시초가만 제발 높게 뜨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시초가만 뜬다면 진짜 전부 다 박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츠 같은 걸 왜 하냐 물을 수 있지만, 단타 스윙할 돈 남겨두고 나머지 돈으로 1% 먹는 재미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취감이 큰 것 같아서 요즘 푹 빠져 있습니다. 리츠로 1% 정도만 먹어도 일반 종목으로 5%에서 10% 정도 먹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금액도 시원시원하게 진입할 수 있어서 좋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 매수를 위해서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특이한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는, 알면 알수록 매력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리츠류도 아무거나 막 사거나 아무 자리에서 막 사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합리적인 가격을 잘 찾아줘야, 또 기다릴 수 있어야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시장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증시가 이런 상태를 유지해 준다면 종목은 알아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월 시장은 꼭 대박 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